예, 독자 여러분, 오늘 6월 14일인데요. 오늘은 지난 5월 27일 날 취임식을 하시고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경주문화원 제10대 원장님 박임관 문화원장님 모시고 그 취임사 때 여러 가지 말씀 많이는 안 하셨어요. 짧게 몇 가지 하셨는데. 문화원 회원도 우리 경주 시민의 1%에 해당되는 수를 회원수로 확충을 시키고 또 시와 도에 의존하는 그런 재정구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자립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젊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목표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이룰 보관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려고 오늘 인터뷰 자리로 모셨습니다. 예, 먼저 앞에 박임관 우리 경주문화원장님 화면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께 또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10대 문화원장으로서 시민들 독자께 인사 말씀부터 한 말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주문화원장 박임관입니다. 먼저 경주에서 가장 핫한 언론이고 또 가장 시민들과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달 27일 취임식을 가지고 6월 1일부터 제10대 경주문화원장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역대 60년 역사상 가장 젊은 문화원장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또 뭔가 역동적으로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하고 계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만큼 또 패기 있게 활력 있게 그렇게 경주 문화를 좀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주 포커스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셔서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민망합니다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 다들 그래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경주문화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경주문화원 뭐 좀 크게 보면 문화원이라고 하면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 군, 구 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232개 전국 시군 구별로 하나씩 있는 문화원은 다른 일반 단체와는 달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종의 공공기관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군별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 경비는 경주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성격을 규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는 특히 뭐 신라천년의 고도, 뭐 역사도시 뭐 이렇게 하지만은 뒤에 또 따라서 붙는 수식어가 문화도시라고 늘 그럽니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자체, 그 자체는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가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 도시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문화원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화원에서는 주로 강좌,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이 연중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민요, 뭐 화리나반, 그리고 또 풍물, 농악, 뭐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인문학과 관련되는 강좌 프로그램이 또 연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인문학은 경주뿐만 아니고 안강교육장에서도 개최됨으로 해서 북부 권역에 있는 분들도 좀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문화원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산 야행을 매년 가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우리 문화유적이 있는 유적지에 나가서 신라복 체험 또는 관광 오신 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는 그런 사업, 또 해설하는 사업, 또 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이런데 학교에 나가서 옛날 얘기, 신라 이야기, 전설, 설화들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할머니도 운영하는 등 한 30가지 정도의 이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죠. 와, 그 일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30가지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원 홈페이지에서나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 안내가 되어 있을 테고 하니까 저는 일단 오늘 그 취임사를 중심으로 5월 예. 27일 날 그날 아주 짧게 하셨어요. 앞에 네.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인연들 소개 길게 하시고 내 문화원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건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예. 기사로도 그 중심으로 쓰고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독자분들이 이런 거 좀 물어봐도 아마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AI 시대에 걸맞는 젊은 문화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연령대가 낮은 원장으로서기보다는 문화원이 좀 더 젊어지면서 AI 시대에 맞는 문화원으로서 젊은 세대도 언제든지 함께 와서 같이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현재 경주 문화원은 그만큼 또 젊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문화원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문화원 현황 뭐 그렇게 안 젊었으면 연령대는 뭐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주문화원 회원이 한 500여 명 계시다가 지난해 말 올해 들어오면서 임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회비를 안 낸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제외하고 나니까 한 420명 정도가 이제 우리 전체 회원인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한 540명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우리 30세 미만 예.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핫한 분들인데 MZ 세대죠. 예. 이분들은 우리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아하. 놀라운 숫자인데.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가 한 178명에서 33%. 예. 그 다음 60세에서 90세까지 90세 이상도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357명 해서 66%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연령대가 66%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까 그 이제 비율을 말씀하실 때 이게 60대에서 90대까지가 66%. 네. 이게 그러면 우리 경주시도 사실 거의 뭐 초고령화 하는데 와 근데 좀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걸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문화원 하면은 거의 할아버지 세대가 가는 곳 이렇게 좀 고착화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역대 원장님들이 지역의 어른을 원장으로 모시자 이런 차원에서 좀 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좀 연세 든 분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회원들도 연세 든 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했지 않나 싶고 또 그분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젊은 층을 향한 그런 사업 내지는 프로그램이 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6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그 반면에 60년 동안 젊은 세대하고는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문화원이 아니었나 이런 스스로의 반성을 좀 해보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할 텐데 원장님은 이제 젊으시셨는데 그 목표로 젊은 문화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실까요? 예, 젊은 문화원 하면은 뭐 연령대를 낮추겠다 이런 개념을 자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는 사업 자체를 좀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개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회원도 좀 그런 의미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20대, 뭐 10대는 일단 제외하고 예. 성인이 되는 20대부터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원 회원의 회비가 1년에 3만 원이니까 커피 한 6잔 값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안 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회원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입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청년층 또는 청소년층 이런 층의 인원은 문화원 회원이 되지 못했고 예, 예. 아까 보신 것처럼 30세 이하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아예 뭐 30세 이하는 오지 말라는 얘기나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이는 쪽쪽 찾아다니면서 예. 젊은 세대부터 제가 전부 회원으로 예. 그 회원이라는 것이 1년에 3만 원을 우리 문화를 위해서 기부한다. 예. 이런 차원에서 회원 모집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경주시청에도 제가 들락날락 하면서 뭐 갓 공무원 시작한 분부터 쫙 이렇게 모집을 하고 사회단체 뭐 이런 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사업도 좀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들도 젊은 사람들이 좀 오게 하고 해서 청년층과 장년층, 노년층이 함께 이렇게 문화를 일구어가는 그런 걸 만들어가고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전체 회원이 지금 600명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죠? 안 되는 수준인데 취임사 때 경주 시민이 한 1%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네. 그렇게 우리가 회원 수를 제가 확장해서 약속을 했죠. 그리하여 문화원 회원도 우리 경주 시민의 1%에 해당되는 수를 회원 수로 확충을 시키고 또 시와 도에 의존하는 네. 그렇게 우리가 회원 수를 확장해서 제가 약속을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적게 잡아도 24만 명의 1%면 예. 2,400명인가요? 네. 5배를 확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만큼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 말고 실제 이제 1%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또 이루실 계획입니까? 저는 그 경주가 문화도시, 늘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아니, 문화도시라고 하면은 문화원의 회원이 적어도 우리 경주시 인구의 1%는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강하게 이렇게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24만으로 떨어졌지만 25만으로 일단 보고요. 예, 예. 그래서, 25만의 1%를 만들겠다 해서, 먼저는 이제 경주 시민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예.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 네네. 이런 데도 제가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먼저는,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회원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경제인과 문화, 이거는 좀 동떨어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기업 하시는 분들께는 기업이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께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좀 재정의 자립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 외에 예. 경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경주 문화원 회원 되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 문화원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벌써. 뭐 그 지역에 직접 참여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하더라도 문화 활동이 좋으니까, 그렇게 참여하면서 일종의 그쪽 문화 내지는 문화원에 기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런 회원을 좀 확충을 하고, 더더욱 좀, 중점적으로 할 사안들은, 경주 출신으로서 서울에 사시는 서울 향후에 분들이 똘똘 뭉쳐가 있어요. 예. 거기에 제가 1년에 몇 번 찾아가서, 자, 경주를 위해서 문화원 회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좀,
문화원 회원으로 자연스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 거고요. 뭐 부산이나 대구 이런 출장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경주 문화원 회원되기 운동을 전개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밖에도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대학에 있는 동아리 또 경주에 있는 뭐 공직사회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서 우리 회원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을 겁니다. 그래서 임기 4년 동안에 1%는 좀 꼭 만들고 싶어요. 저는. 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물음표가 회원이 되는데 아까 이제 연간 회비는 3만 원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 회비가 3만 원일 테고 그리고 이제 뭐 문화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일반적인 자격 이외에 네. 주소지가 여기 안 돼도 문화원 회원이 되는데 자격이 뭐 제한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사유는 뭐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경주에 사는 분과 경주에 주소가 없는 분들에 대한 제한은 조금 있어요. 뭐냐면은,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반면에 타지에 주소를 둔 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요 두 사항만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활동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제약이 따르지 않고 또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되고 혜택은 똑같은데 다만 다른 지역에 사니까 여기 문화원에 임원이 된다라거나 그런 권리는 없고 그런 권리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화원에서 일어나는 또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늘 문자 메시지나 이런 SNS 통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경주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구나, 이런 행사를 하구나 하게 되면은 그 단위 행사 때문에 경주를 찾을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경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곧 경주가 앞으로 살아나는데 또 작은아마 밑거름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원 임원을 뽑는 피선거권, 선거권은 없는 대신에 일반 회원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그렇죠. 혜택들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원장님이 예시로 든 게 문화원 행사했을 때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제 이런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 회원이 되면 좋은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유료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좀 할인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 문화원에서 그 고서 번역 사업이라든지 또는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이 좀 있습니다. 경주 문화라든지 경주 문화 논총이라든지 이것을 위시해서 그 외에도 매년 테마별 그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런 도서류들을 이렇게 회원 중심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혜택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자체 사업만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경주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에 대한 걸 취합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므로 해서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경주 소식 내지는 경주 문화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문화원이 좀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에게 이제 그런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3만 원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내는 사람들은 이 돈 값어치를 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제공 뭐 플러스 실제로 이제 느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료 회원의 할인 혜택이라든가 폭이 커진다든가 하면 더 많은 또 회원들이 늘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또 주소도 옮길 수도 있고. 요건 좀 예인데요. 제가 그 독도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울릉도에서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 호기심 삼아 이제 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이렇게 증을 하나 해줍니다. 그게 있고 없고는
저는 하늘과 땅 정도 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나는 그렇죠. 명예 주민이다 해서 독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경주도 뭐 시청에 사는 명예 시민 외에 경주 문화원 회원 뭐 이런 것도 표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경주와 끈끈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문화 도시 발전에 제약도 네. 많이 있다.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경주가 옆도시의 풍모도 잘 지키면서 또 경주 시민들도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네. 하면 사실은 경주를 이해하고 이런 국민들을 많이 만들면 많을수록 맞습니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 예. 경주 시민과 경주 밖에 있는 분들의 차이점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감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예. 그런 반면에 경주 밖에 계시는 분들은 경주를 보는 시각은 그래도 경주만큼은 그대로 있어야 돼. 적어도 예. 용인에 있는 한국 민속촌처럼 있어 주길 바라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바라는 분들이 경주에서 살아라면 못 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서로 상충되는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자, 경주에서 옛 정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 유지 비용을 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용을 좀 쓰는 편인데, 경주 사람들은 종갓집에 반란을 일으켰다. 종갓집은 늘 종손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갓집 종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아니 종손이 무슨 죄냐 해서 종갓집에 반란을 일으켜서 난 못해 먹겠네. 네. 뭐 아니면은 한옥을 불사절로 부르고 뭐 양옥을 짓는다든지 예. 뭐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소위 이 비약을 많이 했는데 예. 이런 개념이 그동안의 경주가 방패장을 유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타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드라마처럼 전원일기 신드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경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 경주가 뭐 경주답게 가꿔라 지켜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비용을 예. 같이 치러야 된다. 그렇죠. 비단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도시가 있다면 예. 같이 분담도 하고 해서 잘 갖고 나오고 예. 그래 또 시민들이 행복해야 더 잘 갖고 나갈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아, 말씀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중에 아까도 이제 결국은 회원 확충하고 다 관계가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또 그날 취임사에서 이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이 벗어나기 위한 자립구조를 만들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비라든지 이 운영 경비는 경주시와 경상북도에서 거의 다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문화원은 늘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사업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더 나은 사업을 펼치고자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연간 예산이 우리 문화원 예산에는 얼마나 될까요? 지원받는 예산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다양한 사업 중에 그 인건비로만 나오는 비용이 꽤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그 100%가 인건비만 나갑니다. 아, 예. 근데 그게 벌써 금년도 우리 3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만 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예. 근데 전체 1년 예산 규모를 보면은 파이가 그것만 거의 한 뭐 10억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사업 아닌 사업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자, 이런 걸 빼고 나면은 실제로 한 9억 납치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9억 한 5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9억 5천 정도 되는 예산 규모에서 단순 계산해서 우리 500명이 우리 회원이라고 치면은 355, 1,500만 원이 우리 수수 수입이고 나머지는 다 의존한다. 그럼 거의 저는 99% 의존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 사업 하나 해놓으면은 뭐 계속 이어서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게 있고 좋지 않은 점은 늘 지방자치단체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다른 걸 해보려고 해도 뭐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에 걸려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문화원이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례로 회비는 뭐 안 되니까 예. 기부 제도도 조금 만들고 그것도 크게는 작동은 못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공법인이니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예. 그 영리 사업을 못하게 되었지만은 정관을 좀 바꾸었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고 해서 예. 용역 사업을 또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경북 도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용역, 공단 조성할 때도 용역하고, 길을 만들 때도 용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역이 있잖아요. 관광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도 용역을 하고, 이런 용역 사업들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그 용역팀도 좀 꾸리고 이렇게 해서 사안별로 예를 들면 토목 관련되는 뭐 용역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각 대학에 그 관련되는 전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고 관광 쪽은 그쪽으로 만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민간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 우려는 없을까요? 어차피 민간 내도 기업체 내지는 그런 관련 연구기관에서 그 수주를 하잖아요. 저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중앙정부라든지, 이 도단위 또는, 그런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역사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예술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광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그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수익이 뭐가 있을까 좀 연구를 했어. 네. 그런 수익을 좀 만들고 해서 자립 기반을 만드는 그런 문화원으로 좀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232개 문화원 중에 경주보다 인구수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예산이 110억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은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그런 보조금도 경주보다 적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를 다 벌어서 쓰는 거죠. 예. 거기엔 정직원만 25명이 되거든요. 우리 경주 문화원은 뭐 3명에 불과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모델 케이스로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좀 자립을 향해 가는 그런 문화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예컨대 그런 이제 공모사업에 우리가 경주에 보면 뭐 대표적으로 친구분이시니까 신라문화원도 있고 뭐 이제 예를 들면 또 거기에서 비슷한 유사한 이런 뭐 문화유산 활용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일종의 생계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생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충돌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 아니 제가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그렇진 않을까요? 그렇게 우려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예. 다른, 그렇죠. 또 다른 걸 좀 유치하고,
뭐 문화재 양형 같은 것도 우리는 원래 그 2억 5천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줄었는데 다른 지역은 11억씩 받아갑니다. 다른 문화원에서 받아가는 게. 그럼 우리보다 뭐 문화유산이 많냐? 그것도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획을 잘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존심 문제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예. 왜 경주가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일을 높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유사, 뭐, 이런 문화단체에 하는 걸 뺏어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원은 지금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은데 이 다문화 가정이 학교 밖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예. 그런데 어느 문화원에서는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예. 그런 걸 한 5개 시군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가 합니다. 찾아갔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모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외국분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한국 문화, 민속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걸 문화에서 해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경주에서 지금, 뭐 다른 단체에서는 거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예. 끊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죠. 찾으면. 우리 그렇죠. 문화원이 가진 인프라나 또 능력 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전체적인 사업도 더 다양하게 클 수가 있다. 예. 크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또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은 그 지역에 가장 중심되는 그런 공공단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단법인이 되든지 이런 문화 관련 또는 예술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는 아주 많이 생기고 그런 단체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더 부각이 되고 문화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분들을 탓할 게 아니고 그렇죠. 문화원이 예. 일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적어도 문화원은 경주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아우러서 중심 역할을 하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중복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표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이 단체도 찔끔 저 단체도 찔끔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좀 규모의 경제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질이 왜 같은 걸 여기저기 막 하지 이런 의구심도 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보조금 액수도 좀 적으니까 키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풀어놓고. 잘하는 단체에는 좀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도 문화원 좀 해서 소통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수많은 문화단체, 역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다 아울러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 요것도 이제 취임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 결국은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문화원이 조용히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토론거리를 만드는 것도 역할이 그렇죠.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게 자꾸 시장 논리에 맞게 놓을 건 아니고 그렇죠. 좀 이래 나텀으로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대신에 불이익은 안 받도록 뭔가 다른 대체제를 같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A는 A가 특화선을 가져가고 그렇죠. B는 B를 잘하는 걸로 가져가고 A가 B도 하고 B가 A-1도 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논란거리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많이 시간이 길면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지금 한 35분 정도 했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사전 질문이 없어서 요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 포함해서
우리 독자분들 또 시민들께 우리 경주 포커스를 통해서는 뭐 영상 인터뷰가 처음이니까요. 예. 당부 말씀까지 편하게 예. 시간 제한 없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문화원을 보는 뭐 시민들의 시각 자체는, 어른들 모임이다. 뭐 이렇게 보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경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또는 경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문화원이다. 이렇게 좀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밖에서 문화원이 뭘 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들어와서 참여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서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아주 저변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우리 경주에서 경주 문화가 전국의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문화원으로 거듭나고 또 경주 시민이 문화도시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주 포커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군분투하시면서 가장 정론적인 길을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경주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한 80여 분이 되는데 그것은 곧 언론사가 한 80여 개가 된다는 말인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급여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기자분들이 많다는 것은 언론사에서 뭐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언론을 자꾸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경주 포커스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회 비판적인 기능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 사회 교육적인 기능을 현장에 찾아가서 또 다른 언론에서 안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대표님께서 참 열심히 하신다 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자층을 이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홀로 외로움보다는 혼자지만 아주 큰 걸 할 수 있다 이런 하고 있다 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카메라를 세 대를 갖고 왔더니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예, 오늘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관성에 젖은 인터뷰보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 위주로 좀 곤란했을 수도 있는데 하루 전에 질문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좀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상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신 원장님께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른 분들을 대신할 자격은 없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논란을 촉발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땐 언제든지 좀 이런 자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